2번입니다. 물권의 본질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1번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채권자죠. 물권 소유권이 없죠. 따라서 임차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소유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임차권 자체는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 행사할 수는 없고요. 소유자의 소유권을 뭐예요? 대의 행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2번 제가 주의하자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예방은 예방이나 담보 둘 중에 하나만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예방 청구든 점유권에 기한 예방 청구든 따지진 않아요. 따라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X. 예방이나 담보 둘 중에 하나만을 청구하게 되고요. 이것도 나오면 꼭 뭐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슬쩍 지나가면 뭐죠? 무조건 틀린 부분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4번 동일한 물건위에 성질, 범위, 순위 같은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맞죠? 이걸 우리가 일물 일권주의라고 하고요.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5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입니다. 관습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관습법상 물권은 좀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다.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건 세 가지죠. 첫째, 분묘기지권. 두 번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세 번째, 동산의 양도담보죠. 이 세 가지 외에는 우리 판례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동산에 대해서 시험 문제 잘 안 내는 게 결국은 뭐죠? 두 가지죠.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만 관습법상 물권이고 나머지 것들은 관습법상 물권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답은 쉬운데 3번 온천에 관한 권리도 관습상의 물권에 포함한다. X가 되는 거죠. 시험 아주 잘 나오죠. 나머지 볼까요? 1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맞고요. 이거 우리가 뭐죠?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고 2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는 때는 일정한 요건 하에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인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바. 이 분묘기지권이 뭐죠? 관습성 해갖고 있네. 관습법상 물권의 한 예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동일인의 소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뭘 갖게 되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의 원인은 매매 기타 사유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기타 사유는 다양한데 5번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으로서 매매외에 증여도 인정되고요. 강제 경우에도 인정되고 국세 체납 처분 등의 공매 등도 인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외되는 것으로서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면 첫째, 환지 처분으로는 뭐죠?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5번 지문에 환지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X가 되고 그 다음에 원인행위의 실효죠. 원인행위 실효. 실효라는 말은 뭐죠?
무효, 취소, 해제입니다.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간수법상 법정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래서 요 5번 지문은 요 두 가지가 없으니까 뭐죠? 맞는 지문이고 요 두 가지는 제외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이죠.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단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고 상대방은 점유자인데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고의 과실은 뭐하지 않죠? 요구하지 않죠? 따라서 1번. 어떤 자가 물권의 내용 실현을 방해하고 있으면 그에게 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5.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다면 을이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갑은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다면 이제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을이 아니라 누구예요? 병이기 때문에 을에게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양수인인 병에게 뭘 요구해요? 철거를 요구하게 되고요. 병이 이 건물이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어도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철거를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2번. 타인의 토지의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에 그 건물을 제3자에게 판결했죠. 그러면 누구한테 철거해야 돼요? 산 사람한테, 제3자에게. 건물을 신축한 을에게는 더 이상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건물의 신축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물권적 청구권은 절대로 물권과 분리될 수가 없고요. 4번.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맞거든요. 이거 기출문제인데 문맥이 좀 애매해요. 두 가지 의무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임차인은 물권자가 아니라 뭐죠? 채권자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적법한 점유자이니까 임차에게는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고 양면성을 갖게 되는데 아무튼 어떻게 이해되든 4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5번.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에 비용 부담에 관해는 견해가 대립됩니다. 이것도 일부러 넣어놨는데 우리 민법에서 혹시 견해가 대립된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예외 없이 무조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결론만 취하고 있죠. 왜요?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도 견해는 다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립되어 있는 거니까 견해가 대립된다는 말은 무조건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다음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중요하죠. 일단 첫 번째 법률 행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이에 반해서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으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말은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판결이죠. 판결 중에서 이행 판결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지만 형성권에 의한 판결인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네 번째,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왔는데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일단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요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취득시효죠. 점유 취득시효는 명백히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시험 문제는 뭐죠? 반드시 내는 거니까요. 좀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기억, 전세권 설정이거든요. 여기서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계약이 빠져 있는 거죠. 설정, 계약이겠죠. 그러니까 뭐죠? 법률행위.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니은번 저당권 설정 계약이겠죠. 따라서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디귿번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조심할 것은 사객면은 뭐죠? 매매니까 등기해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 리얼번 상속도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미음범도 신축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뭐죠?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예요?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매매, 법률행위죠?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근데 이게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 정도가 시험 문제 나오는 정도 수준이고 결국 이 문제는 계약이나 단독행위와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고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게 뭐 전부인 거죠. 5번입니다. 등기의 유효 요건에 관한 판례 태도가 아닌 것은 1번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 한 등기의 유효 무효 문제는 전혀 생길 수가 없다. 당연한 얘기겠죠. 2번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맞겠죠. 3번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의 소유 명의이다. X입니다.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4번 위조 문서 무효입니다. 다만 위조 문서엔 등기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뭐죠? 유효하니까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 5번 등기부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말소가 되더라도 물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5번도 맞아요. 근데 5번 같은 거 참 잘 나오는데 왜 잘 나오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저당권이죠.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요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돼도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불법으로 말소될 당시 소유자가 뭐죠?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죠. 근데 문제는 요 불법으로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이때는 저당권은 소멸이 된다. 따라서 더 이상 말소 회복 등기를 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죠?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소된 불법으로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이 사람은 한 푼도 돈을 못 받겠죠. 그런 건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불법으로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6번입니다. 이중 등기에 관하여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자, 이중 등기라는 말은 보존 등기가 뭐죠? 이중으로 됐다는 얘기죠. 그 말은 한 개 부동산의 등기부가 두 개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1번. 이중 등기의 무효의 원칙은 1부동산 1등기 용지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의 부동산에는 한 개의 등기부만 있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없어야 된다. 2번. 동일인 명의로 보존 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는 무조건 나중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는 무효이다. 다시 말하면 선 보존 등기는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는 무효고요.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이란 말에 들어갔더라도 맞는 거죠. 3번. 중복된 보존 등기의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관해서 종래 실체 관계에 따라 유효 여부가 결정되었으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A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가 두 개가 있어요. 1번 등기부가 있고 2번 등기부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1번 등기부도 갑이 소유자고 2번 등기부도 뭐죠? 갑이 소유자라면 따질 필요 없이 선 보존 등기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는 뭐죠? 무효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1번 등기는 갑이고 2번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단 말이죠. 등기 명의자가 뭐죠? 다른 경우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중복 보존 등기의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관해서 종래, 무슨 말이죠? 과거에는 실체 관계에 따라 유효 여부가 결정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가 유효고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기부가 발견이 되면 먼저 뭐부터 하냐면 재판부터 했어요. 재판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갑이 진정한 소유자다 그러면 1번 등기가 유효하고 을이 진정한 소유자다 그러면 뭐죠? 2번 등기가 유효하고 그렇게 과거에는 뭐죠? 판시해오고 있었는데 판례가 변경돼요. 먼저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무효라고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 명의가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선 보존 등기가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고 후 보존 등기는 무효고요.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는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게 등기 명의가 동일한 경우 다른 경우를 나눠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옛날 문제들이에요. 판례가 나오기 전에. 이제는 판례 변경이 돼가지고 이제는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뭐죠? 후 보존 등기 무효인 거고요. 누가 등기 명의인이 같은지 다른지를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4번. 뒤에 이루어진 등기라도 등기부 취득시 요건이 등기를 될 수 있다. X죠. 등기부 취득시에 대한 등기는 뭐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 반사회적이든 뭐든 그런 건 따지지 않는데 다만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뭐 하지 못해요? 등기부 취득시 하지 못해요. 답은 4번이고 5번.
위에 판례 변경에 따라 등기 공무원이 증복 등기 유형에 따라 등기 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에 의하여 대부분의 중복 등기를 직권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법 시행 규칙이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명인이 다른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 등기가 유효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등기관이 뭐 하지를 못해요? 해소하지를 못했던 거죠. 재판을 해야 됐던 거겠죠. 근데 이제는 명의가 같든 틀리든 간에 선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뭐죠? 후보존 등기는 무효다라고 판결을 때려버리니까 등기관 입장에서는 두 등기부 중 뭐가 빠른지만 뭐 하면 돼요? 구별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등기관들이 이런 등기가 나타나면 뭐죠? 후보존 등기는 직권으로 뭐 해버려요?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선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존 등기는 무효고요.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후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하지 못합니까? 등기부 취득 시효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요. 자, 가등기 상태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죠. 가등기가 됐다고 해서 물건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 가등기 상태에서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에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자, 본등기라면 추정력이 인정이 돼요. 뭐죠? 권리의 적법, 등기 절차의 적법,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되는데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죠. 첫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뭐죠? 깨지고, 두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면 추정이 뭐가 되죠? 깨지죠. 2번. 허무인으로부터 이어받은, 옳은 것은 뭐죠? 1번입니다. 답은 1번이고. 이어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도 그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은 추정된다. X.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력이 뭐죠? 깨집니다. 3번.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X입니다.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면 추정은 뭐가 돼요? 깨집니다. 다시 말하면 보존 등기한 사람이 신축자가 아니라는 말은 신축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신축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신축자가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잖아요. 그러면 보존 등기한 사람이 신축자가 아니라는 말은 보존 등기 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있다는 얘기니까 추정이 깨지므로 3번은 뭐죠? X가 되죠. 4번. 권리의 적법뿐만 아니라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이 되므로 4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는 말은 말소가 부적법하다는 거죠.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면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추정된다는 말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제3자에게도 입증할 필요도 없고 전 권리자, 전 소유자에게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8번입니다.
갑소유 부동산의 을명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자, 가등기에 관한 사례가 나오면요. 뭐가 중요하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모라는 거죠. 일단 갑소유라고 했으니까 맨 앞에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두 번째로 을 앞으로 뭐가 됐어요? 가등기가 된 거죠. 격려된 후 갑에서 병명의로 매매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고 갑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병 앞으로 뭐가 이루어졌죠?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죠. 뭐 이것도 우리가 흔히 보는 사례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메모해 두셔야 뭐죠?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해 주는 결과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죠. 유의하실 것은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본등기한 때지 가등기한 때로 뭐 되지 않아요? 소급되진 않아요. 따라서 을의 소유권 취득 시기가 가등기 시로 소급되므로 갑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이다. X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본등기한 때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2번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뭐예요? 자, 만약에 이 상태라면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겁니다. 뭐 또요?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병의 등기가 무효든 유효든 따질 필요 없이 은은 병한테 말소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므로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지문도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3번 을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하는 갑의 등기 청구권이죠. 자, 가등기를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데 이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만을 말하죠? 채권적 청구권을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따라서 이 청구권이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뭐에 걸려야 돼요?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므로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한다고 한 약정에는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유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X입니다. 우리 판례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골치 섞지 마시고 5번 을이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인다. 이게 맞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닌 가등기 당시 소유자는 누구한테요? 갑에게 하게 되고요. 후순위 걸린 병의 등기는 등기가 아닌 뭐죠? 직권으로 뭐 하게 돼요? 말소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일단 4번은 중요하지 않죠? 나머지 문들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이 매수한 후 당사자 합의에 따라 격려돼 을의 을명의로 된 보존등기. 이걸 뭐라 그러죠?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죠. 모두가 무슨 말이라고요? 앞대가리기죠. 다시 말하면 앞대가리 생략 등기고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요거는 등기는 유효하지만 추정은 깨지죠. 왜요? 보존 등기는 누가 했어요? 을 앞으로 했지만 건물을 신축한 사람 누굽니까? 갑이니까 보존 등기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자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두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다만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거니까 추정은 깨진 상태임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다만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죠.
만약에 그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죠? 무효인 거죠. 물론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건 고려하지 않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인 겁니까? 무효인 겁니다. 따라서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가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매도되고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라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병 앞으로 경제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죠? 무효입니다. 3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 을 채무회수인 병입니다. 자, 갑에서 병으로 이루어진 등기가 중간 생략 등기가인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이랬을 때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원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병은 갑에 대해 직접 자기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O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을 채무회수인 병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해 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갑은 등기 안 해줍니다. 왜요? 돈 못 받았으니까. 따라서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5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일 채무회수인 병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에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원의 합의가 있더라도 여전히 병은 을을 대해서 갑에게 이전 등기해야 될 것을 먼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 생략 경우에도 시험 문제 참 잘 나오거든요. 잘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정도는 우리가 좀 숙지하시고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죠. 10번 선의취득입니다. 선의취득이 항상 짠데 안 하기도 뭐하고 하기도 싫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뭐죠? 선의취득이죠. 이러한 공신의 원칙 선의취득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다. 따라서 선의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뭐에 하나입니까? 동산에 하나고요. 선의취득 부동산은 뭐 할 수 없어요? 선의취득할 수가 없고요. 또 선의취득할 수 있는 물건 두 가지입니다. 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뭐만요? 질것만 선의취득할 수 있고 다른 물건들은 뭐 할 수 없어요? 선의취득할 수 없고요. 또 양수인은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점유를 취득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인도 방법 중에 뭐는 안 되죠? 점유 개정은 안 된다. 따라서 간이인도 목적물 반환 총의 양도로서도 선의 취득할 수가 있지만 뭐는요? 점유 개정으로서는 선의 취득할 수가 없고요. 또 공신의 원칙 선의 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존재해야 되고 이 거래는 아무런 흠이 없는 뭐에 대해 유효한 거래여야 한다. 여기까지가 뭐죠? 요건입니다.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선의취득자는 권리를 취득하므로 원권리자는 더 이상 그 물건을 원칙적으로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의 소유자가.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선의취득한 물건이 만약에 도품이거나 또는
유실물인 경우에는 도난당한 날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 도품 유실물이란 이유로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대가를 변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선의 취득한 사람이 그 물건을 구입한 곳이 믿을 만한 곳이었어요. 공개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또는 경매를 통해서 구입하거나 또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이때는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냐면 대가 변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선의 취득자가 소유권, 질권을 취득했다면 원권리자는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데, 선의 취득한 물건이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2년 내에는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2년 내 반환을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뭐 할 필요 없어요? 대가 변상할 필요가 없지만 그 사람이 물건을 구입한 곳이 공개시장이나 경매,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뭘 해야 됩니까? 대가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요 거래에 무엇도 포함되죠? 경매가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법 명문으로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대가 변상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은 경매를 통해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선이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중고 노트북 판매상인 을이 갑의 노트북을 훔쳤어요. 아, 도품이네요. 자신의 가게에서 병에게 50만을 넘게 팔았어요. 50만에 팔고 넘겼어요. 그럼 병을 보자고요. 병은 중고 노트북을 어디서 샀어요?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으로부터 산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뭘 구입했어요? 도품을 구입한 것이니까 원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하려면 뭘 해줘야 돼요? 대가 변상을 해줘야 되는 사례인 거죠.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병이 훔친 노트북이란 사실을 안 경우 병은 선의 취득하지 못한다 옵니다. 병이 선의 취득하려면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2번 병이 선의 취득이 성립하려면 을과 병사의 매매가 유효하여야 한다 옵니다. 왜냐하면 유효한 거래가 있어야 하니까요. 3번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겠죠? 이건 상식입니다. 갑의 입장에서 을은 어떤 놈이에요? 내 노트 훔쳐서 팔아치운 놈이잖아요. 그죠? 4번 병이 선의 취득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갑은 도난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병에 대하여 노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요? 도품이니까요. 5번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에 따라 병이 갑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병은 갑에게 대가 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했기 때문에 대가 변상을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가 있겠죠. 11번입니다. 일단 점유권에 대해서는 두 문제를 뽑았어요. 일단 점유의 기본적 내용으로서 추정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죠. 일단 12번 점유자와 회복자에 대한 시험 문제를 반드시 냅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독립된 문제보다는 뭐죠? 지문으로 출제하는 부분인 거죠. 11번입니다. 점유의 추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산의 점유자가 그 동산을 반환 시에 그 동산에 관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면 그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한이 있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 책임을 진다. X다. 왜 X죠?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비용 상한을 청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임차권자임을 뭘 해야 돼? 입증해야 되겠죠. 전세권자로서 비용 상한하고 청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세권자임을 뭐 해야 돼? 입증해야 되는데 점유자란 이유로 비용을 상한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왜요?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니까요.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2번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것 추정된다. 다시 말하면 자주점임을 추정하고요. 3번 물건의 점유자는 선의, 병원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을 추정합니다. 맞죠? 그러면 2번과 3번을 합치면 추정에 대한 다 나오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는 추정되지 않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뭐는요? 무과실은. 4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뭐죠? 추정을 하고요. 5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폐쇄함. 언제부터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뭐죠? 악의 점유자로 봅니다. 12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타인의 건물을 선의로 점유한 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5점. 왜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이 뭐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말을 넘어가는 거야. 항상. 법률상 원인 없이란 말을 왜 넣는 거예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뭐라고요? 아무런 원인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적용하라고 넣은 것이지 헷갈리라 넣은 것은 아니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2번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소비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맞죠? 왜요?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요. 3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 선의고 자주죠? 선의고 자주는 뭐죠? 현존유익이니까 그 유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은 괜찮은데 수험장 가가지고 갑자기 이런 분이 있어요. 점유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자에게 책임 있으면 책임져야지. 이런 분이 있어. 점유자에게 책임이 없으면요. 책임을 안 져요. 다시 말하면 멸실 훼손에 대해서 선이고 자주면 현존이익, 악이거나 타주면 뭐죠? 전부. 그 전제로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점유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당연히 뭐죠? 들어가는 말인데 또 이거 가지고 또 막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그죠?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번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폐쇄한 경우 제소 후 판결 확정 전에 취득한 과실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X죠. 자, 왜냐하면 별거 아닙니다. 표정이 또 어두운 분이 계신데. 자, 본권에 관한 소에서 폐쇄하면 소재기를 당했고요. 요 시점에서 패소 판결이 됐고 목적물을 반환한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된다고요? 소재기 시부터. 그러면 소재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뭐예요? 악의 점유자고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반환할 때
언제부터요? 소재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취득한 과실을 뭐죠? 반환해야 됩니다. 왜요?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가 돼요?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니까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3번은 뭐죠? 4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는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자, 13번부터 이제 소유권이 나오는데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